사이다 무비튼.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왔더니 아내와 형이 합체 중이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앞의 광경을 감당할 수 없었던 나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그날 밤을 비즈니스 호텔에서 보냈다. 호텔에 있는 동안 아내와 형으로부터 전화기에 불이 나게 착신음이 울렸지만 여전히 멘붕 상태였던 나는 두 사람으로부터 오는 전화를 도저히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볼 필요도 없이 이건 폐륜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아내를 용서하고 재출발하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선택은 오직 하나, 이혼만이 남아있었다. 아내의 친정은 시골이어서 다음날 바로 올라오는 건 힘들다고 하시길래 간략하게 아내와 형이 불륜관계란 사실을 알린 후 앞으로 이혼할 생각이고 그렇게 처리를 해나갈 거라고 말씀드렸다. 장인 장모님은 좋은 분들이었다. 자기 딸이 벌인 폐륜행위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신 게 분명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나한테 거듭 사과하셨다. 두 분의 사과를 듣고 있는 동안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통증을 느꼈지만 불륜 상대가 친형과 내 아내라는 현실은 참혹했고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었다. 이혼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틀 후 부모님과 나는 아내와 형을 앞에 앉히고 얘기를 시작했다. 얘기를 시작하자 형은 불륜이 잘못인 건 인정하지만 남편이 너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며 반기를 들었고 원래도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설정이 더욱 흥분 상태가 되면서 아버지가 형을 한 대 쳤고 그러자 의외로 분위기가 차분해졌다. 형과 아내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하나의 관건이었는데 내가 아직 어린 우리 애의 DNA 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자 두 사람은 불륜은 최근의 일이라며 애는 틀림없는 내 아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불륜 행각에 부모님이 받은 충격도 보통이 아니었는데 특히 아버지는 완전히 형한테 열이 받아서 완벽하게 내 입장에서 나를 대변했지만 이 와중에도 장남을 챙기는 건지 이게 큰애만 나무랄 일은 아니지 않냐는 어머니의 발언을 듣고 마음속에 선이 그어졌다. 양 진영으로 편이 갈라지는 동안 장인 장모로부터 아내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아내는 무슨 사람이 부부싸움 좀 한 걸 가지고 멀리 있는 처갓집에까지 그새 고자질을 해? 왜 그렇게 생각이 없어? 라고 버럭 화를 내는 뻔뻔함. 생각이 없는 사람은 너거든? 남편 친형과 불륜을 한 주제에 그냥 부부싸움이라니. 아내의 태도로 봤을 때 나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는 게 분명했고 나는 그 모습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일단 그날 첫 대책회의는 몇 시간 만에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끝이 났다. 나는 여전히 아내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고 계속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형한테서 아내와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테니 회사와 자기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해달라며 라인을 보내왔다. 자기 영역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달라.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다니 헛웃음이 나왔다. 한 부모에서 나고 자란 형제로서 형의 실체가 이렇게 쓰레기일 줄은 몰랐다. 형한테 온 라인을 읽고 나자 아내한테서도 연락이 왔는데 아직 어린 자식도 있고 하니 용서해달라. 앞으로 이런 실수는 다시 하지 않을 거라며 사정했다.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어떻게 살겠냐며 돈 걱정을 하는 것 같았는데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하지도 않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아이 친권을 자기가 가질 생각이었던 건가? 나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 건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다. 네 형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너랑 한심애가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겠냐고. 그리고 네 형이 무슨 돈이 있다고 위자료로 5천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야? 정 받아야겠으면 형제간에 정이 있지. 적당히 받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니? 라고 역성을 드는데 속이 뒤집혀서 소리를 지를 뻔했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는 형만 안 다치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것 같았다. 그날 연락이 없었던 건 아버지뿐이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에 진저리가 났다. 하지만 아내와 나 사이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는 없었다. 폐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아이의 친권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다. 2차 대책회의에는 장인, 장모님도 올라오셔서 전원이 모였다. 아내는 나에게 이혼만큼은 다시 생각해줘. 애하고 둘이 싱글마더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알잖아.
다시는 당신 배신 안 할게 라면서 당당하게 외치는 모습을 보니 코웃음이 나왔대. 싱글마더 되는 게 걱정이면 그럴 필요 없어. 아이 친권은 내가 가질 거니까. 앞으로 당신은 위자료를 갖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분주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하자 아내는 광분하면서 절대 포기 못해. 아이한테는 절대적으로 엄마가 필요해 라면서 화를 냈지만 아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인이 아내의 뺨을 후려쳤다. 거의 닥치지 못해? 네가 엄마 자격이나 있어? 네가 네 남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부끄러우면 알아야지. 하필 그것도 남편 친형하고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네가 친권이 어쩌고 떠들어대면서 나서길 나서? 장인어른의 맹폭에 입을 다문 아내는 얻어맞은 뺨이 아파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이의 친권을 뺏길 것 같아서 절망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내 앞에서 폭풍 눈물을 쏟았다. 나는 아내의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혼을 향해 아내와 형에게 각각 5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형은 일시불은 힘들고 앞으로 조금씩 갚아나가겠다고 했고 아내는 여전히 절대 이혼은 못한다며 억지를 부렸지만 장인이 윽박지르자 다시 오열했다. 어머니는 잠자코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게 타당하다며 내 의견에 동의했고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셨다. 그렇게 해서 대책회의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날부터 형이 행방불명이 됐다. 즉 도망을 친 거였다. 처음부터 5천만 원을 갚을 생각이 없었으면서 차차 갚겠다고 일단 말해놓고 그 순간만 모면한 거였다. 형이 도망친 사실을 알게 된 건 형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형이 무단결근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고 계시냐는 전화였다. 회사에서는 형이 지금까지 무단결근을 한 전력이 여러 번 있어서 한 번만 더 무단결근하면 해고 처분을 내릴 거라고 경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했다. 정말 어디까지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구제불능 인간이란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형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어머니는 나한테 열을 내면서 네가 형을 못 살게 들들 볶으니까 형이 자취를 감춘 거잖아. 너 어쩔 거야? 요즘 세상에 흔한 게 불륜인데 그거 한번 눈 감아주면 좀 어때서? 라고 내 탓을 하는 어머니한테 나도 분노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아버지가 먼저 분노를 억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나가 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다는 듯이 뭐? 라면서 아버지를 쳐다봤는데 아버지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말았다. 나가라는 소리 안 들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처음부터 당신 똥오줌 못 가리고 헛소리할 때부터 거슬렸어. 믿었던 지형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애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얘 잘못이야? 명명백백 잘못은 얘가 아니라 그 두 연놈이야. 그 정도 분간도 못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아. 애 친권도 가져오고 내가 데리고 손주 키우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이니까 당신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라는 폭풍 발언에 나도 놀랐지만 어머니는 더 놀란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뒤늦게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이미 아버지 마음은 돌아선 후였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집을 나갔고 친정에 가서 의탁하는 처지가 됐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징징거리며 매달리던 아내는 장인한테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이혼에 동의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위자료도 갚겠다고 약속해서 원만하게 이혼에 합의했다. 남은 건 형 문제를 처리하는 것뿐이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소재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는데 뜻밖의 상황 전개로 형이 있는 곳을 알아내게 됐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의 바닥 끝까지 내려간 인간성은 회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었는데 예전에 형은 부모님이 아프신데 치료비가 모자라다며 동료한테 1,500만 원 정도의 돈을 빌린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 돈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뺀질뺀질 안 갚고 있다가 행방불명이 되자 그 동료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경찰한테 잡혔다는 연락을 받고 형이 있는 곳을 알게 됐다. 이렇게까지 최악일 필요는 정말 없는 건데 형은 경찰에 체포된 후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됐다. 그런 형의 취미는 자동차였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매각해서 내 위자료와 동료분에게 빌린 돈을 갚기로 했다. 전과 1범에 해고자 신분이 된 형은 아버지한테 절연당한 자식이 된 후 빈털터리가 되어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전처는 5천만 원의 위자료를 갚기 위해서 새벽 알바에
저녁 청소일까지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인데 1도 동정하지 않는다. 나는 아이의 친권도 얻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키우면서 앞만 보고 걸어갈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